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 준호가 주영이를 데려온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인사도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주영이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준호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도 참 곱더군요. 얼굴도 예쁘고 말투도 단정하고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옆집 김여사네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반말에 다리까지 꼬고 앉는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참 예의 바르다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화촌동 봉화 웨딩홀에서 했습니다. 주영이 부모님은 해외 봉사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약간 아쉽긴 했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분들도 계시겠구나 싶었습니다. 주영이가 혼자 외롭게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주영아, 이제 우리가 내 친정이다. 편하게 생각해. 그렇게 말했을 때 주영이가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신혼살림은 우리 집 2층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따로 사는데 주영이가 먼저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동네 반상회에서 자랑도 했습니다. 박 여사네, 이 여사네는 다들 며느리 때문에 속 썩는다고 난리인데 전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5시쯤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났습니다. 잠이 깨서 살금살금 내려가 봤더니 주영이가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주영아, 이 새벽에 뭐하니? 아, 어머니. 깜짝이야. 오늘 어머니 좋아하신다는 소고기 무국 끓이려고요. 이런 걸 내가 다 하니. 미안해서 어떡하니. 아니에요, 어머니. 전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주영이는 늘 그랬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밥도 다 했습니다. 제가 말리면 오히려 섭섭해했습니다. 그래서 전 점점 손을 놓게 됐습니다. 편하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만나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김 여사, 며느리 복 터졌네.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맞아요. 우리 주영이가 참 착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어느 날 주영이가 갈비찜을 해왔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냄새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입에서 살살 녹더군요. 주영아,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네, 어머니.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준호는 열심히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와이프 요리 진짜 잘하지? 나 완전 살쪄.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 가려다가 부엌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뭔가 반짝이는 게 보여서 가까이 가봤더니 이응이응 백화점 반찬 코너 포장지들이었습니다. 갈비찜, 나물 3가지, 심지어 밥까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일부만 사다 썼을 수도 있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전부 손수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주영이는 늘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앞에서, 손님들 앞에서.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혼자 있을 때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층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차갑더군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나자
주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빨래 다 하셨어요? 제가 할 걸 그랬어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방금 전 그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날 주영이가 큰돈을 들여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준호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아는데 3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습니다. 주영아, 이거 많이 비싼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결혼 전에 모아둔 돈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께도 하나 사드릴게요. 주영이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더 잘하겠다고, 더 챙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주영이를 봤습니다. 저는 마트에 들어가는 길이었고 주영이는 마트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못 본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주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맨날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하느라 입에 마른 침만 날라. 아,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주영이가 고개를 돌려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마침 잘 됐다. 같이 가요. 전화를 끊고 달려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장봐 갈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게 환청일까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럼 빨리 들어가세요. 제가 마트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푹 쉬세요. 주영이는 제 팔을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주영이를 볼 때마다 그 전화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방 서랍 속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사준 금반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걸 거짓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은 평소처럼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주영이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벌써 회사에 나갔고 저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 오늘 백화점 세일 가봐야 해서 좀 일찍 나갈게요. 저녁은 제가 6시까지 들어와서 준비할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주영이가 나간 후 저는 설거지를 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겨울옷을 꺼내려고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겨울에 입었던 코트 주머니에 손목 보호대를 넣어뒀던 것 같아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제 방 서랍장 맨 위 칸에는 늘 소중한 것들을 보관했습니다. 남편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금반지. 서랍을 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반지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다른 곳에 뒀나 싶어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옆 칸도 열어보고 아래 칸도 다 뒤져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침대 밑도 찾아보고 화장대 위도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 반지는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남편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제 손을 잡고
직접 금은방에 데려갔습니다. 여보,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이거라도 해줘. 그렇게 말하며 끼워준 반지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그 반지는 제게 가장 소중한 유품이 되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는데. 혹시 제가 깜빡하고 다른 데 뒀나 싶어서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주영이가?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물건을 가져갔을 리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저와 주영이, 준호밖에 없었습니다. 준호는 제 방에 들어올 일이 없고 청소는 늘 주영이가 했습니다. 아니야, 주영이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어딘가에 옮겨뒀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녁 6시 주영이가 돌아왔습니다. 큰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세일해서 옷 몇 벌 샀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피곤하시죠? 제가 빨리 저녁 준비할게요. 평소와 똑같이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주영이가 안 가져갔는데 제가 의심한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주영아. 네, 어머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주영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영이가 계속 반찬을 권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먼저 들어가서 쉴게. 방으로 들어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물어보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반지를 찾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영이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있었나 봅니다. 엄마, 저 자러 갈게요. 그래, 어서 들어가 자거라. 준호가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영이가 뒤따라 올라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또 술 마시고 내일 아침에 또 깨우기 힘들겠네.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영이와 준호가 출근한 후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 방을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방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보였습니다. 침대는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양말, 속옷, 손수건,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명품 가방들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6개나 됐습니다. 준호 월급으로 어떻게 이런 걸 다 샀지? 그때 옷장 맨 안쪽에 쇼핑백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제 주영이가 들고 온 그 쇼핑백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안에는 옷상자가 들어 있었고 그 밑에 작은 보석 상자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새 목걸이였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봉화 금은방 금목걸이 한돈 276만 원. 날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반지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증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지 한돈 교환, 차액 지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핸드폰 두고 나와서 다시 왔어요. 주영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쇼핑백을 다시 옷장에 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위에서 뭐 하셨어요? 주영이가 계단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창문 좀 닫으려고. 그러세요? 그럼 전 또 나갈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드세요. 주영이가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주영이가 내 반지를 가져가서 목걸이로 바꿔버렸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의 날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준호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반지 말이야. 내 아버지가 사주신 금반지. 그게 없어졌어. 네, 금반지요? 어디 찾아봤어요? 집안을 다 뒤졌는데 없어. 그런데요? 주영이 방 옷장에서 영수증을 봤어. 반지를 가져다가 바꾼 것 같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직접 봤어. 영수증의 날짜도 똑같고. 엄마, 주영이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준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준호를 처음 봤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 주영이는 그런 애 아니에요. 혹시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준호는 화가 난 듯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본 걸까? 아니야, 분명히 봤어. 날짜도 똑같았어. 며칠 후 준호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주영이랑 얘기해 봤어요. 그래, 뭐래? 자기는 모른대요. 그리고 그날 금은방 간 건 맞는데 친구 선물 사러 간 거래요. 그럼 그 반지는 친구한테 준 거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주영이 의심하지 말아요. 제발. 준호가 나간 후 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주영이는 변함없이 밝았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를 예전처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반지 일 이후로 주영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애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미소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드셔보세요. 그래, 고맙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준호야, 밥 먹었니? 네, 엄마. 회사에서 먹었어요. 그래도 국이라도. 괜찮아요. 전 씻고 자야 해요. 준호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영이가 뒤따라 올라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잠깐만 나와봐. 엄마, 왜요?
전 피곤해요. 중요한 얘기야. 준호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또 주영이 얘기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주영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매일 아침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자꾸 의심하세요? 그게 아니라, 엄마도 나이 드시니까 가끔 깜빡하실 수 있잖아요. 혹시 반지 어디 다른 데에 두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주영이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요즘 주영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요. 주영이가 힘들어 한다고? 네. 엄마가 자꾸 의심하시니까 상처받았대요. 어제도 울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제발 주영이 좀 믿어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준호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던 저는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살짝 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주영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자꾸 날 의심하는 거야. 반지 어쩌고 저쩌고. 아, 진짜 짜증나.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응,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좀 바꿔 쓴 거잖아. 어차피 시어머니 방에 처박혀 있던 거. 아무도 모르면 그만이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괜찮아. 준호는 내 편이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준호가 다 막아줘. 언니, 남자들은 원래 그래. 와이프 말만 들어. 주영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나중에 재산 분할 받으면 그때 이혼하면 되지. 지금은 착한 며느리 연기나 계속하는 거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산 분할? 이혼? 주영이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단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주영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 드세요? 입맛 없으세요? 응, 좀 그래.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계속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주영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와 주영이가 출근한 후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준호한테 말해봤자 또 안 믿을 텐데. 그때 동네 슈퍼 사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 도둑 때문에 CCTV를 설치했다고 자랑하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 CCTV. 저는 곧바로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집에 물건이 자꾸 없어져서요. 작은 거라도 하나 달고 싶은데요. 아, 요즘 많이들 그러세요. 집안에 설치하실 거면 이 초소형 카메라가 좋아요. 액자처럼 생겨서 눈에 안 띄거든요. 그게 좋겠네요. 설치는 간단해요. 와이파이만 연결하시면 핸드폰으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카메라를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 제 방 서랍장 위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액자인 척 꽃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액자였습니다. 며칠 후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또 시작이에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 엄마가 CCTV를 달았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CCTV를요? 응. 엄마 방에 달았어. 준호야, 엄마 말이 맞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자.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는 거예요?
준호야, 제발. 이것만 보고 판단하자. 만약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면 엄마가 주영이한테 사과할게. 준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엄마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셔야 해요. 그럴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주영이가 청소를 하러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으로 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영이가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 쪽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주영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제가 아끼는 옥 놀이개였습니다. 주영이가 놀이개를 꺼내보더니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서랍을 닫고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그랬어. 준호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준호야, 빨리 와봐. 왜요, 엄마? 이것 좀 봐.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녹화해둔 영상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영이가 엄마 서랍에서 물건 가져가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준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야, 믿기지? 엄마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 엄마, 미안해요. 전 주영이를 믿었는데. 괜찮아. 엄마도 믿고 싶었어. 하지만 이젠 확실해졌잖니. 그날 저녁 주영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할게요. 준호가 나섰습니다. 주영아, 잠깐 앉아봐. 왜? 무슨 일 있어? 주영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주영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엄마 방에서 물건 가져가는 거잖아. 아니야. 이건 오해야. 뭘 오해해? 똑똑히 나와 있잖아. 주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나 그런 거 아니야. 청소하다가 그냥 청소하다가 서랍 뒤져서 가방에 넣어? 아니, 그게. 준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영아, 이제 그만해. 엄마 반지도 내가 가져간 거지? 주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그래, 내가 했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어? 주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필요했으니까.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럼 말을 하지. 왜 훔쳐가? 말해봤자 누가 줘? 시어머니가 줘? 주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방금까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영이를 봤습니다. 주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사줬잖아. 사줬어? 용돈 30만 원으로 뭘 해? 요즘 세상에 30만 원으로 뭘 해? 저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주영아, 내가 정말 돈이 필요했으면 말했어야지. 시어머니 물건을 가져가는 게 맞는 일이니? 주영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며느리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카메라까지 다신 거예요?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려고? 그거 제 방에도 있던데요. 왜요? 혹시 절 감시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방에만 달았는데 주영이 방에도 있다니? 주영아,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 방에 카메라 안 달았어.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주영이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영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주영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주영아,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반지만 가져간 게 아니지? 주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절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매일 아침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전 최선을 다했어요. 주영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남의 물건을 가져갔잖아. 남의 물건이요? 가족인데 남이에요? 어머니, 전 이 집 며느리예요. 가족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면서 소리치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주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영아,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오빠는 왜 어머니 편만 들어? 난 오빠 아내잖아. 나 누구 편 드는 거 아니야. 그냥 사실을 알고 싶은 거야. 주영이가 준호를 밀쳤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날 처음부터 싫어했다는 거야.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좋아했다고? 거짓말. 전 다 알아요. 어머니가 제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영아, 난 내 뒤에서 한 번도 나쁜 말 안 했어. 안 했다고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왜 절 이상하게 봐요?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됐어요. 이제 다 소용없어요. 주영이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어떡해요? 준호야, 주영이가 지금 화제를 돌리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건 쏙 빼고. 알아요. 전 바보 아니에요. 그럼, 근데 엄마. 주영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저희한테 용돈을 너무 적게 준 것 같아요. 30만 원으로는 요즘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돈이 필요하면 말을 했어야지. 왜 훔쳐가? 알아요. 그것도 잘못한 거죠. 근데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 주영이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 차리고 엄마 눈치 보고. 눈치? 내가 언제 눈치를 줬니?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주영이한테 잘못한 게 있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럼 왜 자꾸 주영이 편을 들어? 엄마, 전 누구 편도 아니에요. 그냥 둘 다 제 가족이잖아요. 준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주영이를 너무 몰아세운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주영이가 한 일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영이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혼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야, 밥 먹고 가. 괜찮아요, 엄마. 회사에서 먹을게요. 주영이는 아파서 쉰대요. 준호가 나간 후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영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언니, 나 진짜 여기서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날 도둑으로 몰아.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응, CCTV까지 달아놨더라고. 진짜 기가 막혀. 나 완전 범죄자 취급당하는 기분이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들어봐. 나 이제 여기서 뭐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끝났어. 주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이혼할 생각이야. 어차피 재산도 별로 없더라. 이 집? 겨우 3억짜리야. 반으로 나누면 1억 5천. 에이, 이것 때문에 고생할 필요 있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니, 나 처음부터 알았어. 이 집 별로 부자 아니라는 거. 근데 준호 오빠가 워낙 착해서 그냥 잠깐 있다가 나오려고 했거든.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빨리 눈치챈 거야. 재수없게. 아, 진짜 짜증나.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주영아. 주영이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야? 주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다 들었어. 이혼하고 재산 챙기려고 한 거지. 주영이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놀라셨어요? 착한 며느리가 사기꾼이었다는 게. 주영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전 처음부터 연기했어요. 아침밥 차리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전부 다 연기였어요. 왜 그랬어? 왜긴요. 돈 때문이죠. 근데 어머니네 집이 생각보다 별로여서 실망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영아, 넌 정말 무서운 애구나. 무섭다고요? 어머니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착하게 살면 호구되는 세상이에요. 그래도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인 거요? 어머니도 속은 거 좋아하셨잖아요. 착한 며느리 있으니까 좋아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으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어머니 같은 분들이 제일 싫어요. 뭐? 맨날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친정도 없는 며느리 약점 잡고. 난 그런 적 없어. 있어요. 제가 반찬 사다 놓은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셨어야죠. 왜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건 시험하신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하나. 제 믿을 만한가 아닌가. 주영이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진짜는 없어요. 다들 연기하잖아요. 어머니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착한 시어머니 연기하시잖아요. 주영아, 그건 그만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전 나갈 거예요. 준호는? 준호한테 뭐라고 할 거야? 준호 오빠요? 걱정 마세요. 오빠한테는 제가 알아서 말할게요. 어머니가 날 못살게 굴어서 나간다고 할 거예요. 이 나쁜 것이 나쁜 거요? 그럼 어머니는 착하세요? 며느리 방에 몰래 CCTV 다신 게 착한 시어머니가 할 짓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영이가 옷장에서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던져 넣었습니다. 전 오늘 나갈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잠깐, 내가 가져간 물건들은? 물건이요? 아, 반지요? 이미 팔았어요.
목걸이로 바꿔서 제 친구 줬어요. 뭐라고?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안 쓰시던 거잖아요. 서랍에 처박혀 있던 거. 그게 내 남편이 사준 거야. 죽은 사람 선물 뭐하러 그렇게 아껴요? 쓰시지도 않으면서. 그 순간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찰싹 주영이 뺨을 때렸습니다. 주영이가 뺨을 만지며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때리시네요. 좋아요. 이거면 위자료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넌 정말. 어머니, 세상 참 재밌죠? 착한 척하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자상한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며느리 때리는 사람이었고, 주영이가 가방을 들고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준호 오빠한테 잘 말씀하세요. 오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근데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 집에서 나가면 너 갈 데 있어? 걱정 마세요. 저 이런 거 처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어머니, 결혼이 제 첫 결혼인 줄 아세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이미 2번 결혼했었어요. 다 이혼했고요. 이유는 뭐겠어요? 재산 챙기려고요. 주영아. 근데 어머니네가 제일 별로였어요. 집도 작고 돈도 없고. 아, 시간 낭비했네. 주영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주영이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저녁 7시쯤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밝게 외쳤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주영이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주영이가 나갔어. 네. 어디 갔는데요? 영영 나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줬습니다. 주영이가 한 말들, 3번째 결혼이었다는 것,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것.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진짜 주영이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알아, 엄마도 알아.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다니. 저한테는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다니.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0살 넘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전 어떡해요? 전 정말 바보예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 안 듣고. 주영이 편만 들고.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날 밤 모자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주영이가 없는 밥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주영이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폭행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 처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야,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이건 제 문제예요.
준호는 씩씩하게 말했지만 밤마다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주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뜯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열어봤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제 편지를 찢어버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한 번만이라도 진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어머니께 한 말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전 처음부터 돈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준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이용하려고 했지만 같이 살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빠가 저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전 평생 그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3번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전 16살 때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어머니는 절 때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전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거짓말을 배웠습니다.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착한 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으니까요. 첫 번째 결혼은 20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0살이나 많았습니다. 전 그저 따뜻한 밥과 잘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때렸거든요. 두 번째 결혼도 비슷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의지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 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준호 오빠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역시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돈 챙기고 떠나자. 어차피 다 똑같은 남자들이다. 하지만 오빠는 달랐습니다. 전 절대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파하면 걱정해줬습니다. 제가 화내도 참아줬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처음에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대해주는 시어머니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돌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면을 썼습니다. 먼저 거리를 뒀습니다. 어머니, 전 그저 사랑받고 싶었어요. 진심이 아니면 아무도 절 봐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연기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진짜 제 모습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진짜 제 모습을 보이면 다들 떠날 테니까요. 어머니, 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걸 압니다. 하지만 준호 오빠한테만은 전해주세요. 전 정말로 오빠를 사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 사랑을 지킬 자격이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관계는 결국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어머니, 오래 사세요. 그리고 준호 오빠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제가 줄 수 없었던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주영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주영이는 악녀였습니다. 거짓말쟁이였고 도둑이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쌍한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연기로 배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진짜 자기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준호에게는 보여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또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어. 이번엔 천천히 사람을 알아갈 거예요.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래야지.
그리고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 판단으로 살아야지. 엄마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야.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석 달 만에 정리됐습니다. 주영이는 위자료를 포기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주영이는 우리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주영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또 다른 가족을 속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을 찾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야 압니다. 진심 없이 웃는 사람의 미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날 주영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어머니, 세상에 진짜는 없어요. 다들 연기하잖아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가면 뒤에 진심도 존재한다는 것을, 거짓으로 시작했어도 언젠가는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영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진짜 사랑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